살 잘 찌고 배고프고 포만감이 안 느껴지고 에너지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돼? 배고프고 포만감 안 느껴지고 에너지 없으니까 또 음식 먹겠죠. 이게 무한 반복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팅피터 김용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살이 찌는 원리가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이라는 얘기를 길게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는데 당뇨, 비만, 당뇨 전 단계 이 세 가지 그룹을 합치면 1700만이 넘는다 그랬었죠. 근데 몇몇 기사에서는 20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혈당 검사 이렇게 딱 해보면은 거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시급하고 국민적인 건강과 보건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게 살이 찌는 이유는 혈당과 인슐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인슐린의 역할이 뭔지부터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인슐린에 대해서 살찌는 호르몬이라는 인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인슐린이 하는 일은 사실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번, 혈당을 세포에다가 집어넣는 역할. 2번,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역할. 세 번째는 우리가 섭취한 식이지방을 체지방 안에 흡수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인슐린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해서 인슐린 낮추면 근손실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일견 말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코칭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는 근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다음날 운동하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하면은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준이고 근성장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실제로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을 병행하면서 운동을 할 때 몸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작아졌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 때문에 근손실이 왔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골격근량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손실은 영양도 영양인데 운동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운동을 안 하게 되거나 혹은 운동 강도가 점점 떨어지면은 근손실이 장기적으로 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수면을 잘 챙기면 근합성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근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도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으로 보디빌딩 대회 그랑프리 한 분도 나오셨고,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은 사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공무원 같은 존재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을 뿐 딱히 큰 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슐린이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이게 혈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혈관 안에는 일정 수준의 혈당이 원래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 80에서 한 100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도 사실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얘도 무조건 몸에 필요한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류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으면 기본적인 혈당, 이 80에서 100을 넘어가지고 더 높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잉여 혈당이 몸에 많으면 혈관도 망가뜨리고 건강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얘를 정상치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등장을 해요. 이 잉여 혈당들을 빠르게 이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인슐린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너무 피로해져서 얘를 잘 안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세포 입장에서도 이미 이 혈당이 세포 안에 다 들어와서 에너지가 충분한데 자꾸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해버려요. 어떻게 거부하냐면, 이 인슐린이 작용하려면 세포 안에 이런 수용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스스로 이 수용체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난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해요. 이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고혈당 상태가 나타났을 때 인슐린이 얘를 빠르게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체지방이 돼서 살찌고, 또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니까 지방 분해도 안 돼.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이 누구냐? 당뇨, 비만, 당뇨 전 단계, 이 세 가지 그룹한테 다 이런 상태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까 몇이라 그랬죠? 1700만에서 거의 200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단. 왜냐면 혈당을 제일 많이 건드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 저탄수화물 식단도 저희 저번에 영상에서 다뤘지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일 빡센 게 카니보어. 이 카니보어는 100% 육식만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전혀 안 먹고 채소도 안 먹습니다. 두 번째는 키토제닉. 얘는 탄단지 비율을 거의 1대 2대 7로 맞추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엄청 적게 먹죠. 얘보다는 조금 널널한 저탄고지. 얘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조금만 더 먹으면 그때부터 저탄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얘는 1대 2대 7부터 뭐 2, 3, 5, 3, 3, 4 뭐 여러 가지 비율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널널한 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당질 제한식.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당질이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순탄수화물인데 이 순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말해요. 보통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널널하게 가면 혈당 기반으로 하는 다이어트.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140 이하로만 유지될 수 있으면 살이 빠진다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사. 근데 이 저탄수화물 식사 중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키토제닉입니다. 왜냐면은 카니보어에서 놓치는 채소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 혹은 이거보다 좀 널널한 저탄고지를 하라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까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살이 잘 찐다. 이 잉여혈당을 계속 체지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이 잘 쪄요. 이번에 지방 분해가 억제된다. 인슐린은 합성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분해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식욕을 높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혈당이 혈관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빨리빨리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포인데 이 안에 혈당이 못 들어가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뇌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으로 포만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5번째, 이 고혈당 상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가 신장을 망가뜨려요. 왜냐면 이 신장은 이 모세혈관 거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거기에 이제 과한 여과해야 될 것들을 주니까 이제 신장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 신체 말단이 고장납니다. 끈적끈적한 피는 순환시키기가 훨씬 어렵겠죠. 점성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끝에까지 피가 잘 못 가서 여기 문제가 생겨요. 신체 말단 부위에.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심한 당뇨 환자들이 손발에 이제 썩거나 괴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간 사람들은 그 정도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심화가 되면 이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악순환을 만들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여요.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고 아까 말했던 살 잘 찌고 배고프고 포만감이 안 느껴지고 에너지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돼? 배고프고 포만감 안 느껴지고 에너지 없으니까 또 음식 먹겠죠. 이게 무한 반복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바로 비만이에요. 비만. 더 심해지면 당뇨.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2천만 명이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당과 탄수화물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얘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고지방을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냥 건강한 지방만 탄수화물 대신 채워주기만 해도 얘네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가장 본질적인 거 1번, 아까 말했듯이 음식을 바꾼다. 인슐린 저자극, 인슐린을 잘 건들지 않는 음식으로 식재료를 최대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말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 뭐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자연식 상태의 지방은 거의 다 건강한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지방을 포함해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식물성 경화유를 제외한 자연 상태의 지방은
대부분 건강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제일 좋은 건 MCT 오일이겠죠. 두 번째,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슐린을 저자극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인슐린을 아예 안 건드는 거예요. 아예 안 건드는 거. 그게 뭐냐?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시간에서 23시간 간격으로 일상적인 공복을 유지하고 가끔씩 하루 이틀 아예 완전히 굶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대사량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끔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겼냐 보면 결국에 혈당 때문이잖아요. 잠을 못 자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잠을 못 자면 그만큼 회복이 안 됐다는 뜻이고, 회복이 안 됐으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인 혈당을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더 높이게 돼요. 그 메커니즘 아래에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이 떨어지고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높아지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당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편의점 가잖아요? 초콜릿부터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게 이런 맥락이에요. 그 호르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네 번째, 운동한다, 운동. 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죠. 이 운동이 왜 좋냐면 우리가 이제 혈당들을 세포 안에다 집어넣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이게 강제로 돼요.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자연스럽게 세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몸 상태가 변합니다. 근데 물론 운동하는 동안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포도당으로 한번 분해를 거쳐야 됩니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운동하는 중에 혈당을 재보면 실제로 혈당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운동으로 어차피 다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는 운동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 나는 딱 보기에 느끼기에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혈당 관련해서 잘 체감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세 가지를 계속 측정하는 게 제일 좋지만, 피 뽑는 게 아프신 분들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배고픔의 빈도. 내가 자주 배고플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주 배고픈 거는 당뇨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고파진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주 치는 게 반복될수록 저항성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피로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에너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세 번째, 집중이 안 되는가, 몽롱한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이건 좀 위험한데 고혈당. 이거는 측정해봐야 알 수 있죠. 고혈압. 고혈당과 고혈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체중이 늘었는가. 그리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낀다. 이런 상태가 나한테 많이 해당이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혈당 측정기로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과 또 원리,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거의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혈당 체크 해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고 해서 다이어트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복 시간 길게 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건강한 지방 먹으면 살은 장기적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건강한 대사 상태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